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전에 응시해서 대전광역시 지역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공부 기간은 1년이었고요. 전공은 49점, 교육학원은 18.33점, 그래서 총 67.33점으로 1차 합격하게 되었고요. 최종은 커플 2.4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향은 INFP라서 좀 계획을 많이 잘 못 세우기도 하고요. 불안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이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계획 짜는데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존이 좀 강한 편이라 공부 방법도 굉장히 장독립적이지 않고 장의존형이에요. 교수님의 자료랑 교재가 굉장히 구조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직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쌩쌩 노베이스라기보다는 대학원분이나 학부분들이 들으시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성격 심리학 이런 개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은데 너무 좋았고 어머니는 우셨는데 저는 울지 않고 아빠 잘 됐어 하고 이렇게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른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임용닷컴 유튜브 합격 설명회를 보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1년 동안 함께할 선생님을 딱 영상 하나로 고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작년에 샘플 강의 이상심리학 불안장애 파트를 업로드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쏙쏙 시켜주셔서 이런 설명력과 강의력이면 1년 동안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강사님들 강의도 선배들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줘서 조금씩 영상을 샘플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교수님 강의력이 진짜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일단 선택하게 되었고요. 교수님 강의 장점 많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추려보면은 첫째로 강의력이 진짜 너무 좋으셨어요. 진짜 심리학 과목은 추상적이고 상담도 그렇고 알아둘 수 없는 개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이렇게 사례를 엄청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적용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강의력이 너무 좋았고 또 강의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청킹을 따주세요. 청킹의 중요성을 이번 1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는데 망상장애 하위 유형 중에서 과대형, 질투형, 색정형, 피해형, 신체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외워졌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과대가 질색해서 피신을 갔다 이런 식으로 청킹을 해주셔가지고 더 기억에 잘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청킹은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만들어주시지만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딱 만들어주셨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만든 청킹보다 더 잘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역시 관리반이에요. 관리반이 정말 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반의 좋은 점을 또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강제 복습을 시켜줘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강 수업을 이렇게 한번 듣고 그럼 거기서 1회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후에 교수님이 또 한 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2회독이 됐어요. 그리고 직강 스터디를 이렇게 조직해 주셨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함께 3회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직강 와서만 일단 3회독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같은 내용을 토요일에만 3번 하고 나면 여기서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관리반에 가가지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퀴즈를 들으면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고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고 제가 아는 부분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딱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안목이랑 도식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학 공부하셔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형식 도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임용고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이 있어, 14과목이 있어 이런 건 알아도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TCI가 뭐예요 선생님? 페르소나가 뭐예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약간 이런 안목을 기를 수 있었던 게 관리반 덕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복습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국가적이지만 교수님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정말 참교사시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모두 거쳐와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정말 제가 감히 여기서 뭐라고 말을 엄지 못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짜 수강생들도 다 하나하나 너무 배려도 잘해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소통 많이 하시면서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많이 되게 노력하셨어요. 1년 동안 옆에서 진짜 그걸 너무 잘 지켜봤습니다. 네 과목이 모두 있지만 사실 그게 정말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가 힘들진 않아요. 선생님의 성향이랑 배경 지식에 따라서 공부하시기 쉬운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도를 나간 과목이 저희는 작년에 이상심리학이었어요. DSM 진단 기준이 있고 원인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이상심리학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나중에 걸리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은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하반기에 진단 기준을 전부 외웠습니다. 그 교수님이 주시는 보충 프린트까지 다 빼놓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외우고 짚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격심리학과 진로상담에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구조도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만큼 학자랑 하위 개념들이 정말 비슷비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라도 꼭 구조도를 만드셔서 크롬볼츠는 뭐, 윌리엄스는 뭐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도 다른 학자에 있다, 이거를 딱 알고 구조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리검사와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퀴즐렛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우고 암기해야 할 게 위스크 부분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잊고 한 번 보고 잊고 하시는 게 정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틀리시고 맞고 틀리시고 맞고 하시면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모의고사와 문풀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잘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끼리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A 검사, B 검사, C 검사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구조도를 만드시거나,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를 심리검사 파트에 한해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 연령과 검사에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진행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를 잘 숙지해 두시면은 다른 검사들이 서로 섞이는 일 없이 잘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수화와 학교폭력 법률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학교 상담 파트인데요. 이제 그 두 부분이 사실 부록으로 법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들 그냥 넘어가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을 위주로 해서 회독까지는 아니어도 정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리고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는 쉬운데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도 가족 신화랑 가족 문화 이런 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강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문풀 문제, 기출 문제를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신다면 사례를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복습반이랑 퀴즈반에서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으면 웬만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단 상담의 경우도 심리검사와 비슷하게 암기가 관건인 과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청킹을 많이 만드시고 많이 반복을 하셔서 시험을 보기 최소 3달 전까지는 큐 분류법, 얄론, 코틀러, 크라우치 이런 여러 요인들을 다 구분하는 것을 완벽하게 맞춰 놓으시면 정말 모의고사 푸실 때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을 다 스터디를 활용했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스터디를 계속 활용을 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일단 1월부터 11월까지 열품탑 캠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쭉 했습니다. 각자 하루 할당량을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기에 캠을 켜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를 해오는 모습을 서로 동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11월까지 열품타 스터디를 했고요. 직강 스터디를 1월부터 6월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이렇게 직강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직해주신 스터디였는데요. 수업 그 내용을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수님한테 바로 여쭤보기보단 직강생들끼리 함께 서로 의논을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알고 있는 배경 정보가 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사실 질문하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직강생들끼리 먼저 서로 의문을 해결해 주니까 돈독해지기도 하고 이제 문제 해결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 중 놓친 부분이나 이해 안 갔던 부분을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나중에는 파트를 나눠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저희가 4명이라고 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그날 배운 내용에 퀴즈를 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3월 정도 되니까 가족 상담 파트에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퀴즈가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기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퀴즈를 하면 인출이 바로 안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설명하기를 하니까 말하면서 이해도 되는 부분도 생기고 천천히 외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짝스터디, 일명 전화스터디라고 많이 하시죠. 이제 작년 합격자분들도 전화스터디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직강 스터디원 중 한 명과 함께 전화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 주에 나간 진도 거를 함께 퀴즈를 내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반, 복습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독까지 충분히 시켜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차가 아니라 배운 내용의 이 전주차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전주에 잘 외웠던 내용들인데 교수님이 복습반에서 내셔서 맞췄던 문제들인데 또 까먹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한 번 더 누적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8월에 있어서도 직강 스터디와 짝 스터디를 계속 병행을 했는데요. 직강 스터디는 문제풀이 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로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직강 스터디보다는 7, 8월 문풀 스터디에 들어와서는 짝 스터디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외우는데 뒤에 가서는 꼭 까먹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 복습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분들이 1회독을 하실 시간에 2회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짝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주차에 문풀 진도가 나가면 그 부분과 함께 문풀 5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파트까지 함께 이렇게 둘을 합쳐가지고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루시아 교수님이 강의에 계획안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계획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기준으로 5등분을 해서 그 주에 퀴즈를 내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9월, 11월에 있어서는 짝스터디 선생님의 사정으로 논문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은 초반은 좀 쉬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9일자부터는 시험이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실전에 맞게 일찍 일어나서 그 덜 깬 뇌로 인출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1월에 시험이 있는 주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고요. 9월 남은 기간부터 딱 2달가량을 7, 8월 계획과 거의 동일한 분량과 파트로 계획을 짜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퀴즈를 내실 때 있어서 좀 유연성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유독 양 많은 파트가 있거나 선생님들 각자 개인 성향에 따라 힘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짝 스터디 선생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파트를 분배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월부터 11월은 아니고 4월부터 8월까지 했던 스터디인데요. 저는 정말 스터디 중에 청킹 스터디를 강추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외웠다고 생각했던 것도 뒤에 가면 까먹고 하위 개념에 있어서 구조도를 잡는데 청킹 스터디만큼 저는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서 스터디원 구인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저희 수강생들끼리 함께 온라인으로 했고요. 구글 문서를 활용해가지고 진도 한 주차 분량을 제가 이만큼 해주세요, 이만큼 해주세요, 이만큼 해주세요 해서 5등분을 한 부분을 올리면 각자 스터디원이 해당 파트에 해당하는 청킹을 만들어서 일주일당 인당 3개씩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양 만들기도 훨씬 수월했고요. 어느 정도 안다 싶은 것들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암기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었네?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킹 스터디 이력 되시면 진짜 꼭 하길 강추드릴게요. 주문관리반은 제가 잘 암기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저도 작년 합격자 선생님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직장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저는 수요일날 관리반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남잖아요. 월요일날 반, 화요일날 반 해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수요일 저녁이 있기 전까지 그 모든 분량을 한 번 더 회독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반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력이 뽀록 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교수님이 제가 잘못 암기하고 있거나 암기는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핵심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 노트랑 사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노트도 핵심 노트지만 서브 노트를 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직강 끝나고 마지막 정리해 주실 때 암기펜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주요 개념과 키워드를 가리고 그 셀로판지를 대고 하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개념이나 단어를 가리고 인출하는 데 활용을 했고요. 이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7, 8월 직강을 문제 풀러 오기 전에 수강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강의를 또 듣고 서브노트를 해야 하지? 했는데 교육학 개념 중에 라이겔로스의 줌 렌즈를 활용한 그런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서는 정말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고 필기도 일단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파고들다 보면은 약간 구조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개념이 합의 개념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보다가 또 숲을 봐주셔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노트랑 서브 노트는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교재들이다 생각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일단 성공할 때 중요하게 봤던 거는 단순하지만 기본서를 잘 회독하기. 이게 제가 들고 다녔던 기본서인데 1권이고요. 여기에다가 교수님이 주셨던 보충 프린트랑 다른 것까지 이렇게 다 단권화를 했어요. 이걸 따로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보충 프린트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해서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교수님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강조 안 하신 부분도 여기서 많이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엔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기본서랑 같은 중요도라고 여기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권화를 해서 기본서를 회독하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이것만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시험장 가서 잘 볼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해서 이 책으로 기본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회독을 계속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회독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교수님이 시켜주시는 회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강에서 한 번, 그리고 직강 끝나고 한 번, 복습반에서 한 번, 관리반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7, 8월 핵심노트 강의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일단 5회독이 일단 넘죠. 또 따로 공부하면서 하는 회독과 짝스터디로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못하시는 분 최소한 8회독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걸 추가하신다면 10회독 이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고 이렇게 저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첫 번째로 시험 하루 전날에 1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14과목이라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하루 안에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루룩 넘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내용이 인지 도식으로 내 머리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4주 동안 하셨다가 2주로 줄이고 1주로 줄여서 그거를 나중엔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는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거를 작년에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모의고사반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되나 하는 마음가짐이었는데 불완전했지만 저는 되긴 되더라고요. 그걸 정말 여러 번 하니까 이게 뇌 속에 계속 쌓여서 누적 복습이 정말 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번째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선생님들마다 정말 상황 배경도 너무 다르시고 자신 있는 부분도 다르시고 성향도 너무 다르세요. 그래서 홍보만 했는데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터디가 없으면 난 안 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제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 몰라서 짝 스터디, 직강 스터디, 청킹 스터디 이런 거를 계속 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맞는지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건 공부 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하세요.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정말 설거지 하시고 밥해 드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루 일과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공부를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TO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스터디원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정말 끝도 없어서 그냥 공부 내용과 교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만 딱 그 두 가지만 보시고 그냥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실지 상상도 안 가고 1, 2월 달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희망이 차서 루시아 교수님과 잘 달려야지 이런 으쌰으쌰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1, 2월인데 우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제 TO 자리나 이런 게 커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마음에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셔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이 임용 공부가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공부 하나에 매몰되어 계시다 보니까 주위 상황을 다 못 보는 시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교수님과 상담하시고 떠먹여주시는 자료 많이 받고 공부하시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에 잠시 벗어나가지고 환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자신을 좀 소중히 여겨주시는 게 슬럼프도 탈출할 수 있고 1년 건강하게 버티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교수님만 잘 따라가고 커리큘럼만 잘 소화해내면 선생님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TO가 한 자리만 놔도 내 자리라는 생각으로 공부 꼭 열심히 해주세요.